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자기 사주 태어난 날짜에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갑술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을림이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축년에 약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서 한번 신축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댓글 같은 데 보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3번 정도 바꿨는데 이 사무실에 지금 위에 조명 상태가 계속해서 바꿔도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컴퓨터로 본다든지 크게 보면 잘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글씨를 최대한 좀 크게 써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또 보드 마카도 여러 번 바꿨는데 좀 안 돼서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볼 수 있게끔 글씨를 써보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년 신축년이라고 하죠. 신축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띠해입니다. 소띠. 근데 이 신축이라는 의미가 일단 천간에 신금의 기운이 있고 지지의 축, 그래서 소띠의 기운이 있는데 사실 뭐 신축년 하나만 갖고 딱 집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주의 구성이 8글자로 되어 있고 특히 자기가 태어난 날은 일간을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8글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나머지는 대운의 흐름이 또 어떻게 오고 거기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사주의 기운이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축년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신축년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진 않고요. 일단 이 신금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신의 이 금기입니다. 금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금으로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금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금에서 우리가 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이라는 것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 송곳, 또 면도칼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과일로 보면 과일의 이 씨앗 종자도 일단 신금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은 소띠를 나타내는데, 소띠죠.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이 소띠 안에 신에는 또 지장간이라서 개, 신, 기 이렇게 세 가지 수의 기운, 금의 기운, 토의 기운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기는 기토의 기운으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 가지 기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딱 토라 그래서 이 토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의 기운, 수기 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따라서 사주에 자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운이 다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사주팔자 볼 때 잘 아시겠지만 연, 월, 일, 시 이렇게 보는 건 누구나 요즘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태어난 날의 일간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날의 일간. 이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가 결정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일간이 목이냐 화냐 토냐, 또 목 중에서도 간목이냐 을목이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갑진일. 그렇다고 하면 여기 구성이 자기가 태어난 날은 갑진이지만 구성이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자, 이 간목 입장에서 이 신금의 기운은 뭐냐?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만세력에 보면 정관과 편관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래도 편관처럼 완전히 나를 극살하는 기운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 가지치기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또 차로 말을 하면 엔진 출력이 굉장히 세서 차가 잘 달릴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의 기운은 이 간목한테는 정관의 기운을 한다. 그런데 왜 그 갑진일은 신축년은 약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나무의 기운이 내가 무성할 때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이 사주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이 기운이 신약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 신약 사주일 때가 좀 문제가 된다. 특히 자기가 갑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월간이라고 하는데, 월간과 시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갑 주위에 봤을 때 자기가 태어난 날의 갑진일인데, 물론 뭐 갑진 아니고 갑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제가 갑진일을 얘기를 했냐면, 갑진의 진하고 이 축은 서로 파살이라 그래서 축진 파살이라고 하거든요. 깨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축년이 올 때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궁이 불안해지고, 실제로 또 배우자 자리이면서도 이것은 목곡토에서 재물 편재의 기운이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자기 배우자의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완전하게 깨질 수 있는 이혼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선 남편 자리긴 하지만 남편의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게 상계 잘못된다든지 계약이 잘못된다든지 돈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진일에 있는 사람은 이 신축년에 이 신금의 기운과 축토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진일에 태어났는데 시간이 신 또 월간이 신 양쪽에서 이렇게 내가 약한데 나 자체를 쪼는 형상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또다시 신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으로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다 잘려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갑목은 결과적으로 신이라는 것은 이때는 칠살의 기운, 나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나한테 몸에 뭐 수술을 할 수 있다든지 큰 사고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천충, 지충이라고 일종의 그러는데, 자 보세요. 천간에서 나를 극하면서 물론 경금보다 약하긴 하지만 신금의 기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 그런데 이 지지에서 또 서로 해서 파살, 파라는 것은 깨지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 그래서 깨지게 된다고 하면 위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는데, 특히 이것은 정관이라 그랬죠. 정관이라는 것은, 정관은 뭐냐면 직업운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관공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쪼아대고 여기서도 쪼아대. 그러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공직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상사라든지 아니면 하는 일에서 잘못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직장인이라면 직업운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을 뭐 할 나이면 퇴직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퇴직할 나이가 아닌데 불현듯 이 일을 처리가 잘못돼 갖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난다든지 직업의 변동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고, 또 지지 쪽에서는 배우자 운까지 또 재물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이 신금이 많다든지 했을 때는 안 좋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 신금이 아니고 정화, 상관을 또 여기에 갖고 있다. 사주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이 신금은 정관이겠지만 이 정화가 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입니다. 그럼 상관이 되면 결국은 이 관은 정관을 상관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뭐라 하느냐? 상관경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경관해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지, 남편이 아니면 뭐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제소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관, 견관. 물론 이때는 여기서는 신금이 있는 것보다는 이 간목의 기운이 좀 세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을목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또 갑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이 신금이 나한테 와서 용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용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화가 화극금으로 해서 막아서 용신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걸 용신이 파극을 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정말로 화가 100가지에 이르는 상관경과 위화백단, 화가 100가지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갑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갑술일에 태어났다 본인이, 자, 갑진하고 갑술은 약간 다릅니다. 물론 밑에 지지에 재물을, 그것도 편제를 깔고 있는 건 맞지만, 갑진이라는 것은 지장간 속에 을개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을개무 속에 습토여서 간목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술토가 온다고 하면 개신기가 지장간이 있는데, 결국은 술토는 가을에 조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거의 메말라가는 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갑진은 백호대살이지만 물론 갑술일도 뭐 아주 토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갑술보다는 갑진이 간목한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진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장간에 보면 개신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을개모하고 따지면 을신충도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살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갑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축술 형살입니다. 형이라는 것은 아까는 갑진은 파살이었기 때문에 깨지는 운이었지만, 술은 어떻게 됩니까? 술과 축은 축술미 형살, 삼형살 뭐 이런 걸 이루기 때문에, 특히 미월, 6월에 가면 더욱더 축술미 형살을 묶여서, 이때는 이분들은 결국 올해 2021년 음력으로 6월 달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축술미 형살이기 때문에 관제, 송사, 관제나 송사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또 관공서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잘해서 어떻게 견뎌왔는데 잘못해 갖고 회사에 세무사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직업의 운도 역시 보면 직업이 약간 깨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축술 형살이기 때문에 돈 문제로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든지, 결론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특히 6월에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갑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6월달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까 갑진이라고 갔습니다. 또 만약에 정화가 있는데 간목의 기운이 세서 이 신금이 와서 용신 역할을 해주는데, 정화가 또 상관이 있어서 이 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경관 위화백단, 화가 100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가 갑술일에 태어났든지 갑진일에 태어나서 사주의 기운이 강해서 이 신금이 용신 역할을 하는데, 천간에 정화를 갖고 있다,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된다. 특히 갑술일은 6월달은 특히 더더욱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음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선 전반적으로 간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또 갑자는 자축 합토가 되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합으로 들어와서, 물론 합으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물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갑자일에 자가 용신일 때는 용신이 자축 합토의 기운으로 변해서 그때는 용신 문제라서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갑술일과 갑진일이 신축년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내가 연에 갑진이나 갑술이 있다. 아니면 월에 갑진이나 갑술이 있다. 그런데 갑목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목은 아닌데 갑진이나 갑술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일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간의 갑목이 아닌데 여기에 갑진이나 갑술 아니면 시지에 갑진이나 갑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간을 중심으로 그게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에 따라서 재성이 만약에 갑진이나 갑술을 재성으로 이루어졌다면 재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관이라고 하면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문제가, 아니면 남자 같은 건 자식의 문제, 여자 같은 건 남편한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또 몇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하되 갑진과 갑술은 신축년은 좀 주의해야 된다. 특히 갑술일은 음력 6월은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이나 월, 시에 있으면 그 시에 해당하는 육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미일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을미일에 태어난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물론 똑같은 목의 기운이지만 자기가 을미일에 태어났다. 그럼 을미도 백호대살인데 이 을미일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자, 을미는 이게 편간 7살로 다가옵니다. 간목보다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일이면 을미이면 천충, 지충, 완전하게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을미일생은 신축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 이 을미일생은 수월일이니까 음력 9월이 되겠죠. 음력 9월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특히 관공서 관계된 일, 아니면 관제 송사, 그리고 직업, 그리고 밑에서는 편제, 을미는 이 미가 을목일간한테는 편제고 또 축토도 편제죠. 그럼 편제끼리 부딪혀서 깨지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나 뭐 했던 게 잘못해서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을미일이 굉장히 간목, 을목, 묘목이 있어서 강하다, 그랬을 때는 다행스럽게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신약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을목의 기운이 약했을 때 더욱더 문제가 되고, 강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고 돈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이냐 신강이냐 말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약이고 신강인데, 신강일 때는 괜찮다. 그런데 신강일 때는 이 정화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신강일 때는 신금이 을목한테는 용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화가 화극금을 식신제사를 해서 이때는 오히려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자는 자식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애인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을목이냐 내가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 사주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막아줄 때는 을목 입장에서는 약할 때는 굉장히 정화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상관경관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식신제살이 되는데,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이 신금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강해서 이 신금이 용신이고 이 토도 용신이 되는데 그때 정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때는 반대로 정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병화. 그런 병화가 와서 이 을목한테 필요 없는 신금이, 을목이 약할 때는 신금이 안 좋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병신 합거를 해줘. 합거라는 것은 합해서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 신금이 나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병화가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정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목이 강해서 신금이 용신일 때, 이때는 또 이게 상관이 나의 용신을 어떻게 합니까? 합거를 해가죠. 신금을 합거해가 나니까 이때는 또 나쁘게 됩니다. 자, 지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똑같은 글자가 와도 내가 강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좋게 작용을 하지만, 내가 약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신금이 면도칼, 도끼는 아니죠. 면도칼, 가위로 볼 수 있겠네요. 새싹을 자르고 꽃을 자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쁘지만, 만약에 그때 이렇게 병화가 있어서 이걸 합거를 해주면 좋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이 병화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해가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자기가 사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다, 그랬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을미일에 태어났는데 사주의 기운이 약할 때는 이 신금이 굉장히 축토가 안 좋은 역할을 해서, 특히 약한 사주들한테는 을미일주는 신축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관제 송사도 걸릴 수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또 재물에 파재가 생겨갖고 손재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고요. 강할 때는 이 신금이 좋은데, 강할 때 신금이 와서 이것을 잘라주고 가지치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병화가 와서 이 신금을 합거해가면 오히려 그때는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주의 구성을 내가 을미일주든 갑진일주든 갑술일주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사주 구성 이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은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천천히 다시 한번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주를 전혀 모르신 분은 만세력 보면 내가 을미일에 태어났는지 갑진, 갑술일에 태어났는지, 어쨌든 신축년은 신약한 사주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주의하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 이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